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제주도와 도의회 갈등으로 추경 예산 심사가 보류되면서 지역화폐 탐나는 등 민생 예산이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제주도와 도의회 모두 도민들에게 송구스럽다고 밝혔지만 제각기 자신들이 공약한 사업이 민생 예산이라며 맞서고 있어서 갈등 해소는 쉽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지역 화폐 탐나는 전에 5에서 10% 할인 혜택이 오늘부터 중단됩니다. 올해 본 예산에 편성된 할인 혜택 비용 100억 원이 소진되면서 제주도가 추경 예산에 100억 원을 편성했지만 도의회가 예산 심사를 보류했기 때문입니다. 도내 대학에서도 시행하려던 1,000원의 아침밥과 취약계층과 청년층을 위한 공공근로 사업도 늦어지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도민들에게 송구스럽다며 조속히 심사 일정을 도의회와 협의하겠다는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제주도는 송악산 사유지 매입 등 도정 현안 사업과 오영훈 도지사의 공약 사업들이 민생 예산이라는 입장이지만 지사 공약을 뭐 이렇게 많이 태웠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도지사라는 자리는 공약을 가지고 도민들에게 선택을 받은 자리입니다. 공약을 이행하는 것이 곧 민생과 관련된 일부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도의원들은 자신들이 지역구에서 공약한 민생 예산을 제주도가 보조금 심사에서 삭감한 뒤 도지사 공약 사업에 쓰려 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전액 삭감 내지는 일부 삭감해서 이번 추경 예산 재원으로 이렇게 사용을 해버리니까 이제 의원들이 왜 그거를 무슨 권한으로 마음대로 그 예산을 삭감을 해서 재원으로 썼느냐. 제주도는 예산 심사 과정에서 원칙과 기준에 따라 협의했다고 밝혔지만 도의원들은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며 격앙된 분위기입니다. 특히 도의원들이 지난 주말부터 줄줄이 해외 출장을 떠나면서 추경 예산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임시회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예산을 둘러싼 갈등이 장기화될 경우 제주도와 도의회 모두 민생을 외면한다는 비판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정의당 제주도당은 논평을 내고 탐나는 전 할인 중단 사태에 대해 오영훈 제주도정과 도의회의 힘겨루기에 민생 정치가 자취를 감췄다며 비판했습니다. 도정과 도의회 갈등으로 인한 피해가 소비자와 소상공인에게 이어지고 있어 도정과 도의회 누구도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며 힘겨루기를 당장 멈추고 자중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임박하면서 우리 어민들의 항의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제주 앞바다에선 어민들이 오염수 방류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며 해상 시위를 벌였는데요. 김혜연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제주 도두항 앞바다. 항구에 모인 어선들이 줄지어 바다로 나갑니다. 죽어서도 제주 바다를 지키겠다는 의지를 표시하는 현수막을 내걸고 시위를 시작합니다. 해상 시위에 나선 어선은 모두 20여 척. 제주 도두항을 출발한 어선들은 이곳 탑동항까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반대한다는 해상 시위를 벌였습니다. 어민들은 오염수 방류로 우리나라에서 수산업이 괴멸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전 인류의 재앙입니다, 재앙. 이거는 우리는 전업을 해야 되죠. 어선업을 이제 이 세계에서 없어져야 됩니다. 수십 년의 세월 동안 바다를 생활터전으로 삼아온 어민과 해녀들은 일본의 오염수 방류 결정을 강력하게 규탄했습니다. 정부와 제주도에는 어민 피해 보상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피해보전 특별법 제정과 특별재난구역 지정 등 어민 피해에 대비한 확실한 대책을 수립하여 대한민국 어민과 수산관계 종사자의 생존권을 확립해 주실 것을. 이번 시위에 참여한 어부와 해녀들은 제주 지역 103개 어촌계 가운데 한 곳. 나머지 어촌계는 물론 선주협회와 수출입단체 등 제주 지역 수산업계 전체는 이번 주 공동 대응을 위한 전체 회의를 열기로 해 어민들의 투쟁 강도는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하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물컵에 핵 오염수를 받는 포스터가 내걸려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제주경찰청은 지난 11일 신고를 받고 확인한 결과 도내 버스 정류장 40여 곳에 포스터 56개가 무단 부착돼 포스터를 붙인 4명을 경범죄 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경찰이 주거지로 수사관을 보내는 등 과잉 조사를 하고 있다며 공권력을 투입한 반대운동 탄압이라고 규탄했습니다. 올해 산 마늘 수매 작업이 시작됐는데요. 생산량이 줄어서 가격이 오를 걸로 기대했지만 수입산 공세가 거센 데다 날씨 탓에 상품성까지 떨어져 농가의 시름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소연 기자입니다. 햇마늘을 실은 트럭들이 농협유통센터 입구에 줄을 섰습니다. 마늘 수매에 앞서 품질 검사를 받기 위해서인데 입구에서부터 크기가 작거나 병해충에 물은 마늘을 골라내는 작업이 분주합니다. 농사를 마무리하는 수매 현장이지만 농민들의 표정은 어둡습니다. 알 구를 때가 밤에 저온 대부로 수다. 그게 한 10일 정도 공여버리니까 알이 굵질 안 해갖고 거의 상품이 한 50%나 나. 예년에는 한 8, 90%가 난 것 같은데 상품 자체가. 상품성이 떨어진 이유는 마늘 농사에 좋지 못했던 기후가 겹친 탓. 지난달에는 저온 현상으로 마늘구가 제때 자라지 못한 데다 이번 달에는 집중 홍우까지 이어지면서 마늘 상품성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올해 작황부진으로 3.3제곱미터당 6kg이던 생산량은 5kg을 밑돌 것으로 예상됩니다. 생산량이 줄면 가격이 올라야 하지만 마늘 수매가는 1kg에 3,200원으로 지난해보다 1,200원이나 낮습니다. 예, 일금비도 비싸고 비료값도 비싸고 약값도 비싸고 모든 것이 다 비싸고 다 농사를 이제 안 넣고 아예 밭으로 내버렸나. 수입산 공세도 가격 하락에 한몫을 했습니다. 지난달 마늘 수입량은 3,838톤으로 중국 산지 가격이 하락하면서 전년 대비 59%나 늘었습니다. 또 스페인산 마늘이 상대적으로 부드러운 데다 저장성이 뛰어나 시장 점유율이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농협은 상인이 사는 값보다 높게 책정했다며 안정적인 가격을 위해 계약 재배를 늘려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계약 재배하는 농가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지급을 하고 농협을 믿고 계약을 한다면은 계약한 농가들에게는 더욱더 높은 가격으로 우리가 수매를 할 방침입니다. 고령화에 인건비까지 오르면서 사면 초과에 빠진 마늘 재배 농가들. 다른 월동작물로 바꾸는 농가들도 있어 최소 면적을 유지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여행지의 유명 로컬 빵집을 방문하는 이른바 빵지 순례가 유행하면서 그 지역의 특성을 살린 빵들이 개발되고 있는데요. 지역 특산품의 판로 확대는 물론이고 독특한 관광 상품으로도 주목받고 있다고 합니다. 여수에서 강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독특한 나선 모양의 머핀 케이크가 진열대에 놓여 있습니다. 순천만 국가정원의 봉화 언덕을 형상화한 봉화 언덕빵입니다. 매실과 복숭아 등 지역에서 나는 과일로 맛을 낸 이 빵은 지역 제과 기능장들이 함께 제조법을 개발했습니다. 순천 지역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일정 교육을 받고 만들어 팔 수 있어 지역 상생으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에서 나는 다양한 과일들을 우리 봉화 언덕빵에 접목을 해서 소상공인과 우리 농민들이 함께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빵으로 발전시키고 싶고요. 순천만 갯벌에서 흔하게 보이는 칠개를 빵과 접목한 경우도 있습니다. 칠개를 굽고 빻은 뒤 쌀반죽과 섞어 틀에 구워내는 칠개빵입니다. 지자체 교육기관에서 뒤늦게 배운 식품 가공을 통해 칠개빵을 개발하게 된 김용환 씨는 사업을 확장해 여성과 노인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이건 완성해서 빵을 망한 뒤 그때 진짜 대한민국 만세였습니다. 너무 좋아가지고 집에서는 나보다 미쳤다 걸죠. 나이 60 넘어갔고. 이외에도 여수의 돌산갓을 활용한 도넛과 갓김치 삼합빵,
광양 곶감빵 등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특화빵은 전남 지역에만 90여 가지나 판매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지역 농축수산물 소비와 개성 있는 관광상품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지역 특화빵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홍보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런 형태의 빵보다는 그 지역 재료가 확실히 들어가서 특색이 드러난 빵들을 선정하기 때문에 지역만의 재료와 이야기가 담긴 특화빵이 지역 경제 활성화는 물론 지역 사회 내 상생의 선순환 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오늘 맑은 날씨를 보이겠지만 공기는 탁하겠습니다. 제주에서 황사가 관측되고 있는데요. 오전까지 황사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특히 북동부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짙은데요. 오늘 아침 서귀포시 성산읍의 1시간 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1세제곱미터당 170 마이크로그램으로 보통 때보다 4배 이상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한때 미세먼지 농도 매우 나쁨 정도겠습니다. 오늘 고기압의 영향으로 구름의 양이 적어서 하늘은 대체로 맑겠는데요. 현재 기온은 어제보다 조금 낮습니다. 제주 14도, 서귀포 15도, 성판악 11도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제주 22도, 서귀포 24도, 성산 23도 안팎이 예상됩니다. 어제 낮보다 2, 3도가량 높겠습니다. 도서 지역도 맑은 날씨를 보이겠고요. 오늘 낮 기온 22도 안팎이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전 해상에서 0.5에서 2m 안팎으로 잔잔하겠습니다. 주말까지 별다른 비 소식은 없겠는데요. 현재 괌 남동쪽 해상에서 제2호 태풍 마와르가 북상하고 있습니다. 태풍의 이동 경로는 매우 유동적이어서 앞으로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지 여부는 지켜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태풍 정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이번 주말 석가탄신일 연휴에 관광객 16만여 명이 제주를 찾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도 관광협회는 오는 26일부터 석가탄신일 대체 휴무일인 29일까지 내국인과 외국인 관광객 16만 2천 명이 제주를 찾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8% 감소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국내선 항공편이 지난해보다 49편 감소한 것이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제주 지역 주택사업 경기 전망 지수가 6개월째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이번 달 제주 주택사업 경기 전망 지수는 85.7로 지난달보다 10.7포인트 상승했고 지난해 11월 41.1에서 6개월 연속 상승했습니다. 주택산업연구원은 정부의 규제 완화 정책 등으로 주택사업자들의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 심리도 커진 걸로 분석했습니다. 제주 4.3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에 대해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4.3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 소위에 회부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4.3 사건의 진상조사 결과를 부인 또는 왜곡하거나 희생자나 유족, 4.3 관련 단체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내용입니다.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논평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주식 거래를 한 현길호 도의원에 대한 윤리감찰을 실시하지 않는 이유를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같은 당 국회의원은 상임위 회의 시간에 코인 거래를 해 전 국민을 경악해 했다며 불엉이 담 넘어가는 듯하는 꼼수로 사태를 모면했다가는 내년 총선에서 돈투기 정당에 대한 거센 저항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파트 주차장 차량에서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청소년들이 무더기로 붙잡혔습니다. 제주 동부경찰서는 지난달 7일부터 닷새 동안 제주시 아파트와 빌라 주차장에서 18차례에 걸쳐 차 문을 열고 690원어치의 현금과 상품권을 훔친 혐의로 10대 9명을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가출 청소년들로 이 가운데 4명은 경찰 조사를 받고 풀려난 뒤 사흘 만에 다시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제주도교육청 공무원 노동조합이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공무원 노동조합은 지난해 기준 민간 대비 공무원 보수 수준이 82%에 불과하고 지난 3년간 코로나 위기 극복 명목으로 물가 인상률 대비 감소분이 7.4%에 이른다며 올해 37만 7천 호를 인상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법적 근거 없는 정률제 보수 인상으로 하위직만 희생됐다며 6급 이하 직급 보조비를 인상하고 초과 근무 수당 등을 민간과 동일하게 개정하라고 말했습니다.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